가끔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지 않나요? 왜 나는 이렇게 사소한 일에도 쉽게 흔들릴까? 다른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넘기는 말을 나는 며칠씩 곱씹고 누군가의 표정 하나, 말투 하나에 괜히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스스로에게 실망하게 되죠.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이렇게 약해서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지? 생각이 많은 사람, 예민한 사람은 이 세상을 조금 더 깊이 느끼며 살아갑니다. 눈치도 빠르고 감정도 섬세해서 누구보다 사람을 잘 이해하지만 정작 자신은 이해받지 못하고 있다는 외로움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애쓰지만 그만큼 상처도 더 깊게 받습니다. 마음속에 쌓인 감정은 쉽게 잊히지 않고 혼자 있는 시간에도 생각은 꼬리를 물며 이어집니다. 결국 아무 일도 없었는데도 지쳐버리고 사람들과 어울린 후에는 오히려 텅 빈 허탈함이 밀려옵니다. 그렇다면 이런 성향은 바꿔야 할 결함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민함은 단점이 아니라 삶을 더 섬세하게 감지하는 능력입니다. 문제는 그 예민함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있습니다. 고요한 호수처럼 깊은 마음을 가졌지만 누구보다 쉽게 물결이는 그 내면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그 마음을 내가 꼭 쥐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그 손을 조금 펴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생각을 줄이는 법, 감정을 흘려보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것이 예민한 사람들이 조금은 더 속 편하게 살아가는 첫걸음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예민함을 극복해낸 5명의 사연을 통해 예민한 사람들이 평온한 삶을 선택하는 법, 그리고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것들에서 벗어나는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떤 생각에 마음이 무겁다면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을 잠시 쉬게 해주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과한 상상은 예민함을 부른다. 아무 일도 없는데 먼저 무너지지 마라. 지선 씨는 언제나 스스로를 의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인사를 조금 차갑게 받아도 내가 뭘 잘못했나? 식당에서 직원이 물컵을 툭 내려놔도 내가 괜히 말을 불편하게 했나? 이유 없는 사소한 찜찜함이 하루 전체를 먹구름처럼 뒤덮곤 했습니다. 가장 힘든 건 왜 그런 기분이 드는지 본인도 몰랐다는 것이었습니다. 불안은 아무 데서나 시작됐고 언제나 마음 깊은 곳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녀의 마음은 이미 무너져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쳐다본 것 같아 움츠린 다음 뒤돌아보니 아무도 없었던 것처럼요.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회사에서 상사가 말을 아끼자 또 그 불안이 몰려왔습니다. 혹시 내 말투가 거슬렸나? 내가 회의 시간에 그 말을 꺼내지 말았어야 했나? 하루 종일 속이 메스꺼웠고 퇴근길에는 아예 휴대폰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누가 뭐라도 말할까 두려워서요. 그날 밤 지선 씨는 오래 묵혀둔 노트를 꺼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두려워했던 것 중 실제로 일어난 건 뭐였을까? 오랜 시간을 들여 하나하나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도 역시 아무 일도 없었다. 그 문장을 본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그녀가 지난 몇 년간 무너졌던 거의 모든 순간들이 현실이 아니라 상상이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녀는 처음으로 마음속 어딘가에서 이런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혹시 내가 나를 너무 의심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이 불안의 정체는 내 감정이 아니라 내 시선일지도 몰라. 그 후 지선 씨는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이렇게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느끼는 이 감정, 정말로 지금 여기에서 생긴 건가요? 아니면 내가 과거에 길들여진 상처로 지금을 해석하고 있는 건가요? 조금씩, 아주 조금씩 불안에 끌려가는 대신 불안을 바라보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이전보다 훨씬 적게 상처받고 훨씬 덜 흔들리는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변화의 시작은 단 하나의 인식에서 출발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 하지만 나는 매번 스스로 무너졌다.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말했습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는 건 외부의 공격이 아니라
내면에서 자라나는 상상이다. 불안은 현실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건 당신의 감각이 아니라 익숙한 해석일지도 모릅니다. 한때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낸 패턴이 지금은 당신의 하루를 파괴하는 내면의 습관이 되었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약해서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너무 오래 그 마음을 지켜내려고 애써온 당신의 방식이 지금은 조금 무거워졌을 뿐입니다. 그저 지금 그 불안을 따라가지 말고 한 번만 조용히 바라봐 주세요. 그 순간부터 당신은 스스로의 감정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모두에게 사랑받으려 하지 마라. 착한 사람이 더 무너지는 이유. 정숙 씨는 평생 좋은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남편에게 섭섭한 말을 들었을 때도, 시어머니에게 서운한 소리를 들었을 때도 항상 한 박자 쉬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속에서는 울컥해도 입으로는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사소한 부탁을 받으면 단번에 네, 모임 자리가 불편해도 그래도 내가 빠지면 분위기가 안 좋지. 그렇게 자신을 눌러가며 사람들 사이에서 원만하게 사는 법을 익혔습니다. 아니, 그렇게라도 살아야 한다고 배웠고 그게 어른의 도리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나이 50을 넘기고 몸은 자주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별다른 병명은 없지만 자주 피로했고 잠도 깊이 들지 못했으며 무력한 마음이 자주 가슴을 누르고 지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원에서 혈압이 너무 높다며 응급처치를 받고 나오던 길, 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제발 남 눈치 좀 그만 보면서 살아.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정숙 씨는 집에 돌아와 거울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그 안엔 평생을 착한 사람이라는 껍질 속에 가둬두고 괜찮은 척하며 살아온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좋은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참고 참아왔던 말들, 속으로만 삼킨 감정들, 그 모든 것들이 가슴 어딘가에서 눌려있다가 꿈틀거리며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처음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누구에게도 미안하지 않고 살아보고 싶다. 그날 이후 정숙 씨는 작은 것부터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부탁에 네 하지 않았고 불편한 자리는 조금씩 거절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무심한 말에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말 상처야. 앞으로는 조심해줘. 물론 한순간에 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마음이 쓰이고 말 한마디 꺼내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을 살아온 몸과 마음은 쉽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참는 대신 표현하려고 노력합니다. 신기하게도 그날 이후 몸이 덜 아팠습니다. 밤엔 잠도 깊이 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삶이 조금은 덜 억울해졌습니다. 사람은 어릴 때부터 착한 아이, 예의 있는 사람, 인내심 있는 어른이 되라고 배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과정에서 너무 자주 중요한 걸 잊습니다. 착한 사람이 된다는 건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착한 사람은 자기 마음을 먼저 돌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과 스스로를 소모하며 사는 것은 다릅니다. 당신이 지금껏 삼켜온 말, 넘겨온 상처, 그 모든 건 당신의 인격이 아니라 당신의 인내입니다. 그 인내가 오래되면 그것은 더 이상 미덕이 아니라 병이 됩니다. 몸이 아프고 마음이 쪼그라들고 결국은 자신을 무시해도 되는 사람으로 세상에 내어주게 됩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사람들은 나를 판단할 수 있지만 나는 나를 존중해야만 합니다. 표현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몰라줍니다. 몰라주는 일이 반복되면 결국 스스로가 무너집니다. 에리 프롬은 말했습니다. 사랑은 자기를 존중하는 사람에게서 시작된다. 누군가에게 친절하고 싶다면 먼저 자신에게 친절하세요. 당신의 마음은 더 이상 참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당신은 이미 너무 많이 참아왔습니다. 이제는 존중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 당신에게 조금 더 솔직해져도 괜찮습니다. 혹시 오늘도 누군가의 말에 웃으며 넘겼다면 그 마음을 먼저 어루만져 주세요. 괜찮지 않았던 당신의 감정,
이제는 누군가가 아니라 당신이 먼저 알아봐 줄 시간입니다. 세 번째, 모든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지 마라. 예민한 사람은 좋은 평가에도 쉽게 무너진다. 경희 씨는 평생 조용히 사랑받는 법을 배워온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게 말하려 했었고 자신이 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처신했습니다. 누군가 인사를 건성으로 하면 내가 뭘 실수했나부터 떠올랐고 그날 밤 잠들기 전까지 그 표정을 반복해서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칭찬을 들을 때조차 마음이 편하진 않았습니다. 누군가 요즘 참 보기 좋아요 라는 말만 해도 그 이면에 예전엔 아니었다는 뜻인가 라는 해석이 따라붙었습니다. 그녀는 결국 비난뿐 아니라 칭찬에도 예민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가 아니라 타인의 판단에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 이를 외적 기준 의존형 자아라고 부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고 항상 타인의 시선으로 자신을 평가하는 상태. 그 결과 그녀의 내면은 스스로의 감정으로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항상 누군가의 말, 표정, 메시지 그 외부의 신호로만 자신을 점검하고 해석하고 정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에게 묵직한 문장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그렇게 깊이 보지 않는다. 그 문장은 처음엔 차가웠지만 곧 깊은 해방감을 안겨줬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오랫동안 신경 써온 사람들의 시선조차 사실은 생각보다 얕고 순간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괴롭힌 건 그들의 시선이 아니라 그들이 나를 깊이 관찰하고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었다는 것을. 철학자 장 폴 사르트르는 타인의 시선은 우리를 대상화한다 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매 순간 그 시선에 응답하며 살면 결국 우리는 스스로를 대상으로 만들고 맙니다. 그 순간 주체는 사라지고 남은 건 잘 보이려는 피로와 조심스러운 자책뿐입니다. 당신이 혹시 지금도 누군가의 말, 반응, 표정 하나에 마음을 모두 내주고 있다면 그건 예민함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의 중심을 타인에게 맡긴 습관 때문입니다.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는 태도가 당신을 예민하게 만듭니다. 사랑받기 위해 애썼던 그 노력들이 결국은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든다면 이제는 순서를 바꿔야 합니다. 먼저 스스로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타인을 받아들여도 늦지 않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그 누구의 말 한마디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았다고 무시당한 것도 아니고 웃지 않았다고 미움받은 것도 아닙니다. 사람은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고 당신이 생각하는 만큼 타인은 당신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타인의 반응에 자신을 내어주지 마세요. 감정은 반응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이제는 끌려가지 말고 스스로를 기준으로 삼으세요. 그 순간부터 당신의 예민함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는 감각이 됩니다. 네 번째, 혼자 상처받고 혼자 참지 마라. 예민한 사람은 침묵을 사랑이라 착각한다. 미선 씨는 결혼한 지 27년 차입니다. 가정을 지키고 아이를 키우고 시댁과의 관계를 무던히 버텨낸 사람. 표면적으로 보면 아무 문제 없는 삶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오래전부터 균열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무뚝뚝한 사람이었습니다. 미선 씨가 새로운 머리를 해도 예쁜 옷을 입어도 아무 말 없었고 심지어 생일이나 기념일도 자주 있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미선 씨는 이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표현은 없지만 속으로는 고마워하겠지. 말을 안 해도 알겠지. 하지만 정작 그날 밤 그녀는 잠자리에 누워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속은 부글부글 끓는데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던 척. 그런 시간이 몇 년을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이 묻습니다. 엄마는 왜 맨날 혼자 참아요? 화났으면 화났다고 좀 말해요. 그 순간 미선 씨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화가 났는지조차 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너무 오래 상처를 말하지 않으며 사는 법만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예민한 사람은 다툼을 싫어합니다.
상대를 불편하게 할까봐, 괜히 멀어질까봐 말하고 싶은 말들을 수백 번 삼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을 배려라고 믿고 사랑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사랑은 침묵이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 감정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려는 노력입니다. 미선 씨는 그날 이후 아주 작은 표현부터 연습하기 시작했습니다. 나 서운했어. 그 말 조금 속상했어. 그 말들이 처음엔 낯설고 조심스러웠지만 점점 그녀의 안에 쌓인 모음의 감정들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남편은 오히려 더 다정해졌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느낀 줄 몰랐어. 미안해. 이제부터는 말해줘. 그 말을 들은 미선 씨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내가 너무 오래 혼자 참고 있었구나. 이건 내 예민함이 아니라 내가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었구나. 우리는 종종 상처받고도 참는 자신을 미덕이라 착각합니다. 그러나 철학자 시몬 드 보부아르는 말했습니다. 침묵은 권력의 언어다. 계속 침묵하면 사람들은 너를 도구로 여긴다. 당신이 말하지 않으면 세상은 그 상처를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당신조차도 자신의 마음을 몰라보게 됩니다. 예민함은 잘못이 아닙니다. 예민한 사람은 더 빨리 느끼고 더 깊이 받아들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감정이 당신 안에서만 갇혀 있으면 그건 결국 당신을 무너뜨리는 독이 됩니다. 이제는 참지 마세요. 마음이 아플 땐 말하세요. 작은 서운함도 조용히 표현하세요. 그게 부부든 가족이든 친구든 관계는 침묵이 아니라 소통을 통해 유지되는 것입니다. 사랑받고 싶다면 당신의 감정을 먼저 사랑하세요. 이제 더 이상 혼자 아프지 않아도 됩니다. 5번째, 감정에 끌려다니지 마라. 예민함은 감정의 노예가 되는 순간 시작된다. 상희 씨는 늘 그 순간은 나도 몰랐다라고 말합니다. 누군가 말끝을 흐리거나 대답을 대충 하는 것 같기만 해도 지금 나 무시하는 거야? 라는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가족들과도 자주 다퉜습니다. 남편이 문을 세게 닫거나 아들이 밥 먹고 방으로 들어가면 뭐야, 나 피하는 거야? 라며 언성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감정이 지나가고 나면 자신도 당황스러웠습니다. 왜 그리 쉽게 화가 나고 왜 말끝마다 상처를 남겼을까? 알고 보면 별일 아니었다는 걸 늘 뒤늦게야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쉽게 상처받고 쉽게 상처 주는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가족들도 조심스러워졌고 친구들과의 연락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결국 남은 건 자기 마음에 남긴 깊은 후회뿐이었습니다. 그런 상희 씨가 변화하게 된 계기는 우연히 듣게 된 한 강연이었습니다. 심리학자는 말했습니다. 감정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감정에 끌려다니는 삶은 자기 자신을 방치하는 삶입니다. 그 말이 상희 씨의 마음에 박혔습니다. 자신은 늘 감정에 정당성을 줬습니다. 나는 예민해서 그래. 원래 나는 감정이 풍부한 사람이야. 그 말들은 어쩌면 자기 파괴에 대한 변명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상희 씨는 다짐했습니다. 내 감정이 진짜 나를 대신할 수는 없다. 감정이 요동칠 때마다 그 안에 숨은 생각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내가 화가 난 진짜 이유는 뭘까? 내가 기대했던 반응은 뭐였지? 감정을 통제하기 위해 생각을 먼저 세우는 연습을 했습니다. 물론 처음엔 쉽지 않았습니다. 감정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번, 2번, 3번 멈춰보니 그 안에 감춰진 진짜 욕구가 보였습니다. 사실은 나를 알아봐 줬으면 했구나. 사실은 혼자 외로웠던 거였구나. 그렇게 그녀는 서서히 예민함을 감정 조절력으로 바꾸어 갔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예민함은 감정이 풍부해서가 아니라 감정의 방향을 모를 때 더 심해진다는 것을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감정은 거품입니다. 그 자체로 터져 사라질 존재이지만 우리는 그 거품을 자아처럼 여겨쥐고 놓지 않기에 고통이 생깁니다. 예민한 사람은 감정이 풍부한 사람입니다. 세상의 파동을 더 섬세하게 감지하고
남들이 지나치는 장면에서도 의미를 발견하고 작은 말 한마디에도 진심을 느낄 줄 아는 사람입니다. 문제는 그 감정을 느끼는 힘이 아니라 그 감정에 붙잡히는 습관입니다. 감정은 흐르도록 허락받아야 하는데 우리는 너무 자주 그것을 붙들고 분석하고 반복하며 스스로를 더 깊은 수렁으로 끌고 갑니다. 감정은 당신을 설명하는 도구이지 당신의 진실 전체는 아닙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 당신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감정 속에 잠수할 것인지 아니면 한 발 물러서서 그것을 바라볼 것인지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감정은 지금 이 순간의 사실인가요? 아니면 내가 오래전에 익숙해진 해석인가요? 예민함은 약함이 아닙니다. 그건 일종의 고감도 레이더입니다. 하지만 그 레이더에 걸리는 모든 것을 나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그 능력을 스스로의 짐으로 바꾸게 됩니다. 진짜 성숙함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존중하되 끌려가지 않는 힘에서 시작됩니다. 철학자 스피노자는 말했습니다. 감정을 없애려 하지 말고 감정보다 큰 관점을 품어라. 당신이 느끼는 모든 감정은 소중합니다. 하지만 그 감정보다 더 큰 당신이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감정은 지나가고 당신은 남습니다. 당신이야말로 그 모든 파동을 품을 수 있는 단단한 그릇입니다. 예민한 사람은 단지 더 깊이 느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깊이 느낀다는 것은 더 넓게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감정을 억누를 필요도 감정을 없애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감정에 끌려가지 않고 그 감정을 하나의 현상으로 바라보는 힘입니다. 그 힘이 생기는 순간 예민함은 결코 약점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인생을 더 정교하게 살아가는 감각의 미덕이 됩니다. 혹시 오늘도 마음속에 복잡한 감정들이 얽혀 있다면 그걸 없애려 하지 말고 잠시 조용히 바라보세요. 감정은 구름처럼 스쳐 지나가지만 당신은 그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넓은 하늘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이제는 당신의 차례입니다. 상처받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먼저 돌볼 줄 아는 사람으로 세상을 조금 덜 아프게, 조금 더 온전히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잘 버텨오신 당신, 이제는 그 마음을 존중하며 사는 법을 배워야 할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예민한 사람들이 결국 도달하게 되는 가장 단단한 평온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오늘이 조금 더 가볍기를 그리고 마음이 편안해지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